안녕하세요. 9월의 별자리 운세, 오늘은 사자자리 시작하겠습니다. 사자자리는 태양이 지배성이에요. 이 태양이 지금 처녀자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처녀자리는 6번 하우스를 말하는데 이 6번 하우스가 나타내는 것은 자기개발, 완벽주의, 건강을 일컬어요. 그런데 이 처녀자리가 가을의 절기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8월 20일부터 9월 20일을 우리가 처녀자리를 부르는데 이때는 태양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봄, 여름은 태양이 한창 모든 곡물과 모든 만물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죠. 이게 즉 나도 사자자리는 8월 달에는 움직임이 아주 활동차고 정열적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9월이 되면 요 태양이 처녀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체노동보다는 지혜를 그리고 기술을 쓰는 시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는 옛날로 치면 수확했던 곡물이나 이런 열매들을 내가 어떻게 겨우내 보관을 해야 될지 머리를 쓰고 궁리를 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9월은 기술을 쓰거나 어떤 무엇을 배우거나 공부를 하거나 내가 새로운 것을 목표로 삼아서 배우는 것도 해당이 되어요. 6번 하우스가 자기개발의 하우스였잖아요. 네, 직업 역시 몸을 쓰는 게 아니고 지식이나 기술, 머리를 쓰는 직업에 해당하신다면 이때는 좋은 기운을 있는 시기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는 몸의 건강 상태가 조금 조심해야 될 때예요. 컨디션이 저조하거나 피곤하거나 할 수 있어요. 6번 하우스가 건강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태양이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은 저조한 컨디션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해요. 23일 이후에는 태양이 천칭자리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때는 태양이 어떻게 보면 사자자리에게는 조금 불리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뜨거운 것이 약해지는 시기잖아요. 내가 어떤 성과를 잘 내던 일도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나 혼자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었는데 혼자는 이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이익을 낼 수 없다든지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거나 어떤 팀을 이뤄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오히려 나한테 더 이득일 수 있으니까 이 시기만은 잠깐 동안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이 대인관계에서는 내가 싫어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해야 하는 시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겠는데 아랫사람은 아니고 윗사람과 다투거나 윗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주 심해지겠어요. 이것은 가족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아버님이나 그렇죠? 예, 윗사람이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참는 게 좋아요. 예, 부딪히지 마시고 아무래도 태양과 화성이 같이 있는 시기가 돼요. 23일 이후에는. 하지만 이때는 터뜨리지 말고 무조건 참으세요. 예, 그게 훨씬 나한테는 나중에 이득이 되고 좋습니다. 참아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꼭이에요. 꼭꼭 진짜 요것만은 마담써라고 약속 하나 꼭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토성이 사자자리에서 포지션을 해요. 아마 작년부터 한계성을 느끼고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 토성이 사자자리한테 영향을 끼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사자자리한테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들은 모든 별자리마다 다 영향을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끼칩니다. 이거는 사주에 보시면 동양학에서는 삼재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과 조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발전이 더디고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2년 반이라는 시간 정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안 된 놈인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날 일과 맞지 않나 봐. 이건 내 체질이 아닌가 봐. 이런 등등의 어떤 회의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
뭐 이렇게 뭐 다운되고 회의감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래, 내가 지금 이런 때니까 내가 좀 겸손해지고 내 좀 더러운 성질도 좀 고쳐보고 자중하고 하면서 이 저항을 내가 피하지 않고 이겨내리라는 마음을 굳게 먹으시면 더 성장한 나로 거듭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 플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늦어지고 하니까 아마 지치고 힘드실 테지만 좀 짜증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사자자리에 어떤 용맹하고 막 그랬던 어떤 성격도 조금 다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을 버리시고 장점만 가져가시는 시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또 유독 관제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관제라는 게 어떤 경찰서를 오간다든지 내가 뭐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뭐 벌금이 나온다든지 등등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시기에는 금전거래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손해로 돌아옵니다. 빌리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말자. 그게 상식이고, 아까 좀 겸손해주고 자중하고 좀 그렇게 지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때는 그동안 지냈던 내 사람들, 내가 소원했던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힘든 시기는 좀 발전과 성장의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다 지났어요. 내년 중순? 그때까지만 참으시면 되니까 힘내세요, 사자자리 여러분. 그럼 9월 잘 보내시고 10월에 뵙겠습니다. 개자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자리는 물의 별자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자리이긴 하지만 처녀자리 절기에 있어요. 그래서 개자리 지배성이 달인데 신월이 처녀자리에서 일어납니다. 6번 하우스에서. 그래서 9월 20일에는 또 만월이 물고기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개자리도 물고기 자리도 물의 별자리예요. 물의 별자리는 정신적, 학문적, 역술적인 것과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뭔가 배우려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일 전에는 달이 처녀자리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나아지고 발전되고 싶어서 뭔가 자꾸 배우는, 역시. 그래서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시던 학생이시든 다 포함되는 얘기고요. 색간장이라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그리고 9월에는 또 반갑게도 문서운과 거래운이 있어요. 금전거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의 재물도 들어오겠어요. 20일 이후에는 아까 만월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땐 혼자 있을 시간이 많겠어요.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만나고 이러는 것보단 혼자 있을 일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명상, 뭐 심리치료를 내가 받거나 역술 공부를 한다든지 등등, 템플 스테이든 신앙 체험을 하고 등 영적인 것이나 아니면 명상, 마음을 수양하는 그런 거를 좀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좀 혼자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잘 된 건 뭐냐면 금전 손실이나 자리 변동, 일이 틀어지거나 포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잘 일이 안 되니까 당연히 포기하게 되죠. 이거 잘 안 되는 건가? 이러면서, 그쵸? 하지만 이때는 완전히 일이 막 공중분해되고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내 의지와는 다르게 잠깐 멈추게 되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좀 손실이 있을 테니 내가 투자나 이런 걸 멈추겠지만, 이때 뭐 변동이 있거나 일이 틀어진 거는 완전히 이전에 했던 내 노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은 공부를 하고 내가 마음 수행을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어떤 마인드셋을 다시 하고 기다리는 시기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책을 평상시에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한두 권 더 사시고, 좀 가까이 하기 힘드셨던 분들은 내가 이런 책을 읽고 싶었다, 요건 배우고 싶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련 서적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서운 있고요. 돈, 금전이 이거는 큰 돈이 들어가는 물건을 사야 한다면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가 그거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거래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정신, 힐링, 지식을 채우고 이런 시간을 9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개자리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외로움을 타기는 하나 또 어떨 때는 갑자기 또 사람들이 싫어지고 혼자 있고 싶어지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외부적인 이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누군가 막 만나고 싶고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그래 내가 그럴 때도 있었는데 뭐 만나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뭐 혼자 있고 싶을 때 있는데 뭐 이때는 내가 좀 내 머릿속도 청소를 하고 내 마음도 좀 비워낼 거 비워내고 그렇게 힐링하자라고 생각하시면서 휴식 좀 취하시고요. 비워낸 머릿속에 지식을 좀 채우시고 우리 10월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쌍둥이 자리 시작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집에서 온 수성이거든요. 이 수성이 7번 하우스, 즉 천칭 자리가 지배하는 7번 방에 들어가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되면서 모두가 다 공기와 관련된 걸로 바뀝니다. 쌍둥이도 공기의 별자리고 수성도 공기의 행성이고 천칭 자리도 공기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두 공기의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공기는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체되지 않고 계속 변동이나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이동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기질은 원래 한마디로 말한다면 좀 자유로운 영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겠어요. 일하다 말고도 공부하시다 말고도 문득문득. 예. 그래서 천칭자리 수성은 뭔가 궁금증을 갖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어떤 호기심이 생기고 그 궁금증을 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다행히도 그래도 금전운은 좋아요. 그래서 거래, 계약 등도 아주 유리하게 내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대인관계와 연결된 직업, 즉 영업직이나 어떤 계약을 하거나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길하겠어요. 어떤 또 바이럴 마케팅을 하신다든지 나를 알려야 되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유튜버를 하신다거나 그쵸? 인플루언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등등 이때는 좀 더 나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좋아져서 내가 다른 때보다는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27일 이후부터 수성이 천칭자리니까 7번 하우스 7번 하우스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근데 역행을 안 해요. 예. 이전엔 순행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역행을 하게 돼요. 이때 뭔가 수정을 하는 의미예요. 역행이라는 거는 계획을 바꾸거나 하는 거죠. 내가 세웠던 계획을 바꾸거나 어떤 예고되었던 일들이 다르게 변한다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성 특성상 역행할 때는 그동안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어떤 나와 안 맞거나 한 것들을 모두 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두거나 일자리를 일하던 것을 관두거나 공부를 관두거나 뭐 끊어내거나 난 저 사람이랑 안 맞아 내가 끊어내거나 정리하는 그런 거. 근데 이제 하시면서 아쉬워하실 수는 있어요. 그동안의 시간 투자나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이나 사람이나 모두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대신 사람한테 사람 관계에서는 좀 예의를 지키고 요 일을 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약속, 협약, 거래, 계약, 뭐 취업 뭐 이런 것들에 좀 유리하고 어떤 주식이나 가지고 있었던 자산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쌍둥이 자리 여러분은 조금 뭐 행성이 순행하다 역행하는 기간도 오지만 그것이 막 부정적인 의미의 역행은 아니고요. 하나 염두에 두실 거는 사람 관계에서 약간 예의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 여러분
9월 잘 보내시고 10월에 뵙겠습니다. 저항소자리 시작하겠습니다. 황소자리 집에서 금성이에요. 그래서 미남미녀분들이 많으세요. 이 금성이 7번 하우스 천칭자리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이 천칭자리는 파트너나 배우자 어떤 기계적인 균형을 의미하는데, 이게 지금 7번 천칭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건 금성이 인간관계의 교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0일 이전에는 사람과는 교류하고 지내는데 그 교류가 내가 맞춰주는 관계가 된다 그래요. 내가 눈치를 보거나 내가 헌신적으로 어떻게 좀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주건 내가 굽히건 이런 관계가 퍼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보살펴주는 관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 하는 거라서 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뭐 직업과 관계됐다면은 봉사나 돌보는 직업 이런 것과 연관돼서 이제는 일이 좀 더 바빠지겠다 할 수 있겠죠. 금전도 그만큼 더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일 이후에는 금성이 8번 하우스, 8번 하우스 정갈자리로 가게 되는데, 황소자리와 어포지션을 하는 자리거든요. 정갈자리는. 정갈은 죽음의 자리라고도 해요. 이 8번 하우스는 역변, 의무, 권리, 성, 죽음을 뜻하는 하우스인데, 여기서 또 토성까지 만나서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냥 끝내는, 엔딩하는 그런 별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니까 1년을 정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어떤 나한테 가슴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금성은 사랑을 뜻하는 별이잖아요. 이게 정갈자리, 이 8번 하우스에 가 있다는 거는 어떤 뭐랄까요? 뜻하지 않게 나는 잘 맞춰주고 있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나쁜 인연을 만나거나 나 스스로 내가 외로워서 그냥 아무나 불필요한 만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결국은 끝낼 사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부적절한 만남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연애를 돌면 이렇다는 거고, 이게 아니고 친구나 어떤 관계라면은 좀 술만 먹고 좀 그렇게 나를 꼬셔대는 그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고, 도박이나 술, 나와 안 맞는 주식, 잘 모르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좀 이런 데 빠뜨려서 망가뜨릴 수가 있다라고 해요. 특히 이게 16일 정도 되면은 이 외로움이나 힘든 것이 아주 가중치가 아주 더 커져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내재되어 있던 외로움이 완전히 다 폭발해버리거나 속상한 그 마음이 트라우마가 이제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옛날 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제 내 마음의 상처로 남는 거죠, 이것이. 하지만 또 극과 극으로 이때 정갈자리 금성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의 치유, 영적인 치유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번 기회에 힘들었던 것들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명상이든 기도든 시작하신다면은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길게 아니면 5분 정도 이렇게 이런 내 속에 있던 상처들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걸 꺼내놓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내가 그때 너무 부정적이었어. 내 어깨에 많은 짐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등등 이렇게 깊은 상처를 꺼내서 얘기를 하고 하신다면 어느 순간 좀 평온해지고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은 운명을 타고난다고는 하지만 그 타고난 그 종착지까지 어떻게, 어떤 방향,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택해서 가는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어떤 길로 갈 것인지는 9월에 요 시기에 좀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가는 길인데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고 그렇게 날 피폐하게 하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소자리 여러분들, 미남 미녀가 많으신 황소자리인데 이번 9월은 모든 별자리는 이렇게 이런 때가 있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요. 잘 넘기시고 우리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할게요. 자, 오래 기다리신 양자리 시작하겠습니다. 양자리를 지배한 지배성 화성이에요. 이 화성이 처녀자리 하우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처녀자리 하우스는 6번 하우스예요. 어떤 대인관계나 자기개발, 완벽주의, 건강을 의미하는데 화성이 처녀자리에 있다는 거는 양자리에게는 기운 자체는 양자리하고 처녀자리하고 잘 맞지는 않아요. 처녀자리는 이제 9월 이전부터 이제 수확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수확 후에는 농사는 어때요? 잠시 쉬고 겨울을 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 여름만큼 바쁘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자리의 성향은 뭔가 좀 앞으로 전진하고 싶고 뭔가 막 일을 벌리고 해야 되고 이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울리는 기운은 아닌 거죠. 양자리는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계획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처녀자리는 집에서 좀 조용히 자기 시간을 갖고 어떤 자기 일을 처리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벌리고 막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에는 그것들이 스타트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들고 답답하시고 막 속 터지고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은 모든 걸 좀 잠시 쉬시고 좀 더 좀 생각하고 체크하고 이런 시기로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녀자리 하우스에 양자리 집에서 화성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어떤 처녀자리의 어떤 신중함과 지혜 그리고 화성의 활동력을 갖다 쓰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묵묵히 현재 일을 유지하시는 거, 현상 유지. 그래서 일이 늦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는 일도 현상 유지가 안 되고 늦어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은 현재 일들은 열심히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부터 화성이 천칭자리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거는 어떤 이동수, 내가 먼 곳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양자리 입장에서는 천칭자리는 어떻게 보면 외국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요새는 좀 시기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외국이라기보다는 외국도 의미하지만 먼 데로 간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이직을 한다. 내가 있는 곳에서 먼 데로 어떤 이동수가 있다는 뜻인데 낯선 곳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좀 익숙치 않고 어색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적응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하지만 이때는 이걸 좀 참아내시고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잘 못하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결과치는 틀려지니까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때는 사람? 어떤 계약? 이런 게 좀 묵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일 이후에는 어떤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좀 내가 발목 잡힌다고 그래야 되나? 좀 묶인다는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때는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법률 관계 아니면 법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 쉽게 이거를 깰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만약 깬다면 내가 크게 손해를 보거나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계약을 약속을 가져간다고 하면 내게는 조금 불리해요. 상대방한테 더 이익스럽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계약이긴 해요. 단지 내가 상대방보다는 조금 덜 유리하다는 거 그거죠. 그리고 아까 14일에는 대인관계가 활발해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이 중에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어떤 그런 관계에서 내가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 안에서 득도 보고 어떤 실도 있고 하겠지만 손해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이 사람들을 잘 만나고 내가 진심으로 대하고 하면 그 안에서 조금 괜찮은 진솔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친구, 평생 친구, 뭐 평생 친구가 아니더라도 뭐 간헐적으로 연락을 하더라도 나한테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본인한테 어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런 분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셔도 피곤하시더라도 좀 멀리 앞서 보시고 이 중에 나와 진솔한 친구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리 분들 그러면 9월 잘 보내시고요. 10월 달에 우리 다시 뵙도록 할게요.